무한대로 줄이기랑 메리아스 뜨기 쭉 해서 여기까지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옆선 메리아스 입기로 바느질 할 텐데요. 실은 한 4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자, 이 초록색 실을 돗바늘에 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늘에 실이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이쪽으로 쭉 옮겨주세요. 그래서 실이 걸려있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돗바늘에 다 실을 그 코를 옮겨주세요. 자, 요런 모양으로 됐죠? 이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서 오므려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끝부분 돗바늘 마무리로 해서 이렇게 오므려 주고요. 실 연결해서 여기 가장자리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코랑 그 옆에 코 사이에 있는 고리를 이렇게 한 코씩 올려주면 돼요. 반대쪽도 한 코. 같은 위치에 있는 코를 잡아줘야지 코가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메리아스 입기로 옆선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쭉 잡아당기다 보면 실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3코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잡아당겨서 바느질한 실이 겉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공구르기랑 같은 방법이에요. 일반 바느질에서 보면 공구르기 하는 셈이에요. 겉에서 바늘땀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코와 코 사이 휘젓고 있는 부분에는 늘림이나 주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코를 찾기가 쉬울 거예요. 한 코 한 코 1대1로 잘 차례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딱 오므렸을 때 여기 보이시죠? 그대로 옆에 코랑 티 안 나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돗바늘이 조금 뾰족한 거라서 바늘귀 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뾰족한 바늘을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실을 한 올 걸리거나 해서 예쁘게 마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돗바늘은 수백 개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항상 없어지는 게 돗바늘이죠. 꼭 필요할 때 보면 바늘이 없어. 지금 저도 바늘꽂이에 보니까 이거랑 굵은 바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 많은 돗바늘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자, 이렇게 천천히 한 코 한 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동영상 찍으면서 풀렀다 조립했다 풀렀다 해가지고 실이 조금 너덜너덜해졌어요. 이러면 중간에 실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끊어지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끊어졌다. 끝부분이 살짝 끊어졌네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느질하고 있다가 얘가 실이 해졌거나 끊어졌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를 잘라내 버리시고요. 잠시만요. 실을 찾아올게요.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잠깐만요. 이 새 실도 어디서 시작인지 모르겠네. 자,
자, 솜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안쪽에서 매듭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여기 걸려있는 실 허리에다가 새 실을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끝으로 바느질 하실 때 필요한 양만큼만 실이 있으면 되고요. 실이 너무 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좀 너무 길게 또 잘랐네요. 길면 바느질 할 때 여기저기 걸려서 방해만 되거든요. 그래서 바느질 할 부분에 한 3배 정도의 실만 있으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실 허리에다 묶었잖아요. 지금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반대쪽으로 갈 차례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반대쪽으로 가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아이고, 허리에 묶은 상태에서 그 다음 코 진행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실 끊어져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감쪽 같죠? 이 안쪽에서도 조금 헐거워졌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잡아당긴다고 너무 세게 꾹 잡아당겨서 얘가 쭈글쭈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아당긴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편물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당겨지지 않게, 편물이 너무 쭈글쭈글해지지 않게 보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실들은 코가 잘 보여서 바느질하기 쉬워요.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도 당기고요. 자, 예쁘게 감쪽같이 됐죠? 잘 되고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코가 숨어 있었는데 안 보일 뻔했다. 자, 이렇게 거의 다. 자, 초록색 부분은 제가 초록색으로 끝까지 할 거고요. 이렇게 했죠. 이 색깔로 그냥 초록색으로 끝까지 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속으로 숨는 코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또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색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에 남은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끄집어내서 얘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마지막 얘가 달려있는 바느질하고 남은 요 구멍으로 얘를 이 실을 빼주세요. 자, 빼서 이 자리에서 그 다음 코 연결해서 해주시면 돼요. 얘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 실은 굳이 뭐 어디에 묶거나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거기가 좀 헐거워질 것 같다 염려된다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웬만하면 얘를 돗바늘에 껴서 여기 솔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는 거예요.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또 설명만 드리면 또 그러니까 이 실을 정리하실 때 요 솔기 사이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묻어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바느질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여기 안뜨기 한 것 맞나요? 안뜨기 한 것도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뜨기 지나서 이거 한번 줄일까요? 자, 그 다음에 안뜨기 지나서 여긴가요? 그 다음 곧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쪽에 우리 늘림코가 있어서 끝에 바닥 부분도 꼼꼼하게 다 바느질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코를 이렇게 메리아스 있기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싹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 실은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실 있거든요. 꼬리실 남아있던 거 그걸로 나머지 바느질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솔기 사이 안쪽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모양이 나무 모양이 제법 그럴듯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자, 이제 솜 넣기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솜을 넣어주시면 돼요. 짠. 자, 이렇게. 솜을 너무 땅땅하게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말랑말랑한 게 좋아서 말랑말랑하게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스친핀 같은 거 꽂이로 핀 꽂이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자, 어느 정도 여기 요 부분에 모양이 살도록 이렇게 솜을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솜 다 넣었으면 여기 돗바늘 마무리 할 건데요. 일단 돗바늘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쓰던 돗바늘 또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없어진다니까요. 자, 이렇게 돗바늘, 에이구, 한 번에 못 꼈다. 최대한 얘를 풀어서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딱 접어서 살살살살 밀면 쉽게 들어가죠. 자,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코들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있는 거 보이세요? 얘들을 한 코 한 코 다 잡아줄 거예요. 우리 코바늘에서 돗바늘 마무리할 때처럼 앞쪽 반코를 잡는 것처럼 이 코들을 잘 찾아서 한 코 한 코, 아이고, 사이에 있는 코인가 보다. 한 코 한 코 한 코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우리 총 수저 빼고 12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쑥 잡아당겨 주세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예쁘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저는 한두 번 정도 더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가 조금 더 단단하고 예쁘게 약간 볼륨감 있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바퀴를 더 지나갈게요. 조금 섬세한 바늘로 하시는 게 좋겠죠. 끝이 너무 뾰족한 거 말고, 끝이 뾰족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바늘 귀로 지나가면 돼요. 얇은 바늘, 끝이 뭉텅하면서도 얇은 바늘.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더 지나간 다음에 여기 구멍 없게 싹 잡아당긴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 할게요. 안에 솜이 들어있을 때는 솜 사이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할 때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얘가 보조개 없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속에서 솜이랑 실이랑 엉키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나요. 자, 예쁘게 마무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할 텐데요. 이렇게 구슬이 있으면 구슬로 장식을 하면은 반짝반짝 예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집에 구슬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이니까 빨간색 실, 대비되는 실로 프렌치 노트 스티치 할 거예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해주시는데 할 때 일단 끝부분에 매듭을 도톰하게 한 4번 정도 감아서 매듭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만 실을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안에 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자꾸 솜이 삐져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무시하고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요. 2, 3, 4번 정도 감아서 이렇게 이거 봐요. 뜨개판이 굵기 때문에 얘 이렇게 하면 매듭진 거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프렌치 노트 스티치 할 때 이 코와 코 사이 구멍으로 나오지 말고요. 코에 실을 갈라서 이렇게 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에 실에 걸리기 때문에 안 빠져나올 것 같아요. 4번 감아서 이번엔 성공해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실을 너무 빡빡하게 감지 마시고요. 매듭을 잡고 빼야겠다, 실을.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남아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에도 한번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 감아서 감을 때 조금 느슨하게 감아도 되겠어요. 너무 빡빡하게 감으니까 바늘귀에서 빠져나오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약간 스머프 마을의 산딸기 나무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또 저 들어갈까봐 지금 걱정돼서 잡고 하느라. 자, 하나, 둘, 셋, 네 번. 자, 줄이 짧겠는데요? 에이구. 요즘 다이소에 가니까 비즈 같은 거 많더라고요. 빨간색 비즈 사서 그냥 하시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특별히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즈 같은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하시거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예쁘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